안녕하세요. 방금 대만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대해 들으셨나요? 리히터 규모 7.2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최소 25년 만에 대만을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지진으로 인해 대만 전역의 건물과 도로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사무실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서 집과 사무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등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진은 사람들의 집과 직장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놀랄 만한 일, 즉 컴퓨터 칩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 대만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실제로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일부는 제품에 필요한 칩을 대만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칩 제조업체인 TSMC라는 회사는 많은 공장을 대만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칩 공장의 상당수가 가동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지만 이번 지진은 너무 강해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TSMC는 공장을 대피시키고 한동안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떠나야 했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TSMC는 대부분의 공장을 빠르게 다시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단 10시간 만에 70% 이상의 가동률을 회복했고 일부 공장은 정상 생산량의 80%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꽤 인상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지진은 여전히 TSMC와 다른 칩 제조업체에 몇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첨단 칩을 만드는 것은 매우 섬세한 공정입니다. 클린룸과 정밀한 온도와 같은 특수한 조건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공장이 갑자기 폐쇄되면 이 공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TSMC는 최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사용되는 칩과 같은 최첨단 칩의 일부 출하를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칩은 매우 작고 복잡하기 때문에 작은 차질도 생산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라는 대형 은행의 애널리스트처럼 칩 산업을 연구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이러한 고급 칩의 제조 공정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시장에서 이러한 칩의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TSMC와 다른 대만 칩 제조업체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대만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대만이 독자적인 정부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대만에 대한 태도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고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를 비롯한 대만 기업들은 이러한 정치적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에 사용되는 컴퓨터 칩의 글로벌 공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공이 없더라도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술업계에서는 많은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만의 칩 공장에 계속 의존해야 할지 아니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옵션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TSMC의 경우 이는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이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대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장을 짓고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큰 도전입니다. 그동안 TSMC와 다른 대만 칩 제조업체들은 지진의 여파와 이 지역의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을 계속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일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컴퓨터를 켤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이러한 전자기기가 만들어지는 복잡한 과정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는 전 세계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기술 공급망을 탄력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대만의 경우 이번 지진은 자연재해와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대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기술 산업을 구축한 대만 국민들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TSMC와 글로벌 칩 공급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중요한 산업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하는지 전 세계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기어를 바꿔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주제인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샹그릴라 대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회의의 멋진 이름으로 전 세계 국장관과 군사 지도자들이 모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올해 대화는 특히 미국과 중국, 특히 대만과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강대국이며 무역, 기술, 군사력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 허 중국 국방부 장관은 모두 연설을 통해 양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대만과 관련하여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웨이 장관은 대만 독립분리주의 세력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자 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꽤나 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웨이 장관은 또한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대만의 내부 문제로 간주되는 사안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미국 남북전쟁을 예로 들며 중국이 대만에 대해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미국도 국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대만 해협을 포함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군함과 비행기를 계속 운항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만과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오스틴 장관과 웨이 장관의 연설은 대만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견해가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줍니다. 대만은 많은 역사와 정치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게 대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첸 유닝이라는 중국 관리는 최근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TSMC의 첨단 칩 제조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칩은 스마트폰에서 군사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첨단 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정치와 영토뿐만 아니라 기술의 미래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국이 모두 자칩 제조 역량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게임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무역, 인권, 군사력 등의 문제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를 항행의 자유와 필리핀, 베트남 등 이 지역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미국이 자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영향력과 통제권을 놓고 두 강대국이 경쟁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남중국해뿐만이 아닙니다. 무역과 지적재산권 등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을 훔치고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오랫동안 비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은 서로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련의 무역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비난을 부인하며 미국이 자국의 경제 발전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산업을 지원할 권리가 있으며 미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역사를 고려할 때 위선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무역 긴장은 기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미국이 안보 위협이라고 비난한 중국 통신 대기업인 화웨이와 같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미국 기업의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하여 화웨이가 첨단 기술과 부품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화웨이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이 자국 기술 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기술이 미국과 중국 간의 더 큰 지정학적 투쟁에서 어떻게 핵심 전장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양국은 세계에서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주장하기 위해 깊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게는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고 불공정하고 낡은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강대국 경쟁에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오해와 오판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고려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샹그릴라 대화와 같은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양측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차이점을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며 많은 의견 차이와 긴장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코봐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대안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우리 세상을 형성하는 정치, 경제, 기술의 복잡한 그물망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지만 이러한 이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도전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면 많은 노력과 외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샹그릴라 대화와 같은 대화와 어려운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제 이 업계의 주요 기업 중 한 곳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SMC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TSMC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칩 제조업체입니다. 애플에서 엔비디아, 퀄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회사를 위한 칩을 만듭니다. 하지만 최근 TSMC는 이러한 중요한 부품의 글로벌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TSMC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력 부족입니다. 컴퓨터 칩을 만드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공정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이 부족하여 TSMC는 수요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일부 TSMC 직원들은 잠도 자지 않고 며칠씩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TSMC에서 근무했던 한 엔지니어는 회사에서 계속 출근을 요구해
이틀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일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140만 대만 달러, 한화로 약 4만 6천 달러를 벌던 이 엔지니어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회사에서 다시 출근하라는 전화일 거라는 생각에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너무 지쳐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TSMC는 대만의 다른 회사보다 높은 급여를 제시하여 더 많은 근로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초봉으로 연간 약 200만 대만 달러, 미화 약 6만 6천 달러를 지급합니다. 특히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연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TSMC는 여전히 충분한 인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직원 수가 약 12% 증가하여 2022년 2월 현재 73천 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업무 문화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많은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이 다른 기회를 찾아 이직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전직 TSMC 직원 중 일부는 같은 기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야근이 너무 많아서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TSMC 공장에서도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하고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컴퓨터 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TSMC에게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량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SMC는 같은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려는 전 세계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 칩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TSMC와 같은 회사에서 젊은 직원을 유인하기 위해 매우 매력적인 혜택과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SMC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 가지 옵션은 일부 공장을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TSMC 경영진은 일부 사업장을 이전할 장소로 한국 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삼성과 LG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기업이 있으며 TSMC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TSMC가 일부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매우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잠재적 인력 풀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칩 제조 사업에서 가장 큰 라이벌 중 하나인 삼성과 직접 경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TSMC에게는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대만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많은 직원과 임원이 대만인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큰 일이 될 것이며 TSMC가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옵션을 탐색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TSMC와 같은 칩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칩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자해 왔으며 심지어 구마모토 현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도록 TSMC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새로운 공장에서 일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자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매년 노동인구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학 및 기술학교와 협력하여 칩 제조 산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TSMC와 같은 외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여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본이 산업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약 1,000명의 신규 반도체 엔지니어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엄청난 주문이며 일본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숙련된 인력 부족은 TSMC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칩 제조 업계가 큰 문제입니다.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사용 증가로
컴퓨터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TSMC와 같은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칩 제조업계는 공장 건설 및 운영 비용 상승,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음, 칩 설계의 복잡성 증가, 제조에 점점 더 많은 전문 장비와 전문성이 필요함, 미국과 중국 같은 국가 간의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을 방해하고 기업이 특정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등 다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이 한데 어우러져 TSMC와 같은 기업에게 완벽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칩을 원하는 고객, 인력과 시장 점유율을 빼앗으려는 경쟁사, 업계에서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주장하려는 정부 등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고 쉬운 해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글로벌 칩 제조 산업이 기로에 서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TSMC와 같은 기업이 내리는 결정이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이를 가능하게 한 모든 사람과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칩을 설계한 엔지니어부터 이를 조립한 공장 근로자, 전 세계로 운송한 물류 회사까지 이러한 기기가 여러분의 손에 닿기까지는 방대하고 복잡한 인적 네트워크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TSMC와 칩 제조업계가 직면한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네트워크는 취약하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와 시민으로서 우리는 지속 가능성, 공정성,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과 관행을 지원하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기기를 가능하게 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커뮤니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염두에 두는 등 이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 배우고 관심을 갖고 기술이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내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근 기술업계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국가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떠올리면 K-pop, 김치, 또는 한국 전쟁과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방위기술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레이더 시스템, 전투기, 심지어 위성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인상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된 기술력을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제품과 전문 지식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방위산업의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다른 나라의 군사기술을 덜 의존하고 자립하려는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같은 국가의 국방 수요를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많은 무기와 장비를 미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했고 보호와 지원도 미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첨단 방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이룬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레이더 기술 분야입니다. 레이더는 군대의 눈과 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적의 항공기, 미사일, 선박 등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 RFEIC라는 한국 기업이 레이더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소재를 개발하여 이 분야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이 소재는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데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몇 가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냥 화려한 보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흥미로운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이아몬드는 열을 잘 전도합니다.
이는 레이더 시스템과 같은 것을 만들 때 많은 전기 에너지가 흐르고 이로 인해 많은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열이 너무 많이 쌓이면 민감한 전자부품이 손상되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재 대신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면 열을 더 효율적으로 발산하고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을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RFIC의 새로운 다이아몬드 기반 기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국방 분야에 매우 유용한 몇 가지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혹독한 군사 환경에서 많은 마모를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전자기 방사선에 투명하기 때문에 센서 및 통신 시스템과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FHIC는 실제로 이러한 다이아몬드 기반 부품을 어떻게 만들까요? 모든 것은 웨이퍼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웨이퍼는 전자회로 및 기타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얇은 재료 조각과 같습니다. RFGIC는 직경이 최대 4인치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탄소 원자가 웨이퍼 표면의 결정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까지 혼합가스를 가열하는 화학기상 증착이라는 특수 공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확보하면 RFHIC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더 시스템, 통신장치, 심지어 위성기술과 같은 모든 종류의 첨단 전자부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은 매우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많은 충격을 견디고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아몬드 기술은 군사용으로 어떤 이점을 제공할까요? 우선 레이더 시스템을 훨씬 더 민감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기반 부품을 사용하면 레이더 시스템이 더 먼 거리에서 작은 물체를 감지할 수 있고 여러 표적을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멀리서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 전투기 같은 장비에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더 발전된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는 주변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치열한 전투에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기술은 통신 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특정 유형의 전자기 방사선에 투명하기 때문에 신호를 더 효율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고급 안테나 및 기타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군사작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 기반 기술을 통해 군인과 지휘관은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기술은 위성의 내구성과 수명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매우 견고하고 마모에 강하기 때문에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위성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성은 엄청나게 비싸고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위성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다이아몬드 기술 발전은 국방과 군사작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 방위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첨단 작업의 한 예일 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신형 전투기 개발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전투기를 수입하는 데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설계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정말 인상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 정부 및 다른 여러 기업과 협력하여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의 F-35와 같은 최신의 5세대 전투기만큼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을 갖춘 기종이라는 뜻입니다. KF-21의 주요 특징으로는 첨단 항공 전자장치,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레이더 흡수 코팅, 다양한 무기와 센서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고도의 기동성과 민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F-21 개발은 대한민국에 있어 큰 사업이었으며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지연과 비용 초과에 직면했고 한국이 이러한 첨단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KAI는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으며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KF-21의 첫째 시제기가 천여 비행을 했는데 이는 이 프로그램의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KF-21은 한국군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에서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21이 성공하면 한국이 첨단 전투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도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일부 항공우주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FA-50 경공격기를 폴란드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큰 진전입니다. FA-50은 또 다른 한국 토종 설계 기종으로 이미 한국군과 몇몇 다른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KF-21보다 작고 가벼운 기종이지만 훈련, 정찰, 지상 공격 임무 등에는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플랫폼입니다. 폴란드가 FA-50 구매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은 한국이 첨단 항공우주 기술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방위산업의 이러한 모든 활동은 영내의 복잡한 지정학적 긴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기술적으로 전쟁 중이며 핵무기, 경제제재, 인권과 같은 많은 분쟁과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 강화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현재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으며 한국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첨단 국방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종류의 갈등이나 대립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국방기술 분야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이아몬드 기반 레이더 시스템부터 최첨단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세계 방위 산업의 거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혁신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의 군사 훈련과 임무에서 한국 전투기가 미국 및 유럽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 흥미진진한 시기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시되는 가장 진보되고 혁신적인 방산 기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부터 전투기까지 이 분야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많으며 한국은 앞으로 수년 동안 글로벌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군사 기술과 마찬가지로 비용, 효율성, 분쟁 및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와 논쟁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놀라운 독창성과 노력, 그리고 세상을 더 안전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국방기술의 미래에 대해 기대가 되시나요? 지역과 그 너머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이 첨단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기회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들은 큰 질문이며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방기술의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이 복잡하고 매혹적인 환경을 헤쳐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방위 기술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배웠기를 바라며 불확실하지만 흥미진진한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탐구하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한국 전투기를 타고 한국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해 평화를 지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앞을 내다보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음을 열어두자고요. 미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한국과 전 세계가 다음에는 어떤 일을 준비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말고 계속 참여하며 큰 꿈을 꾸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